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인트로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할 거예요. 양한시의 정의, 그리고 진단,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까지 해가지고 요거 이제 크게 이제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시각 기능을 설명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인간의 시각 기능은 시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눈의 총괄적인 기능이다 라고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식이해부학 시간에 배웠듯이 눈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외계의 빛이 각막과 안방수, 그리고 수정체, 또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초점이 맺게 돼야지 이제 원활하게 된다라고 이제 배웠어요. 이렇게 이제 맺혀진 빛이, 즉 그걸 이제 우리가 상측 초점이라고 하죠. 이 상측 초점은 망막의 10개층, 10개층에 엄마손 파이처럼 이렇게 얇은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망막층이. 그 이제 망막 10개층을 거쳐서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가지고 전달된다.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뭘 예를 들까? 이제 사과를 본다 하면 광원에서 쏟아져 나온 빛의 입자들이 사과에 충돌해 가지고 튕겨져 나와 가지고 내 각막과 안방수, 또 수정체,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맺혀지는 걸 말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물리광학적으로 이해한 안광학계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망막에 이제 맺혀진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직 본 것은 아니에요. 본 것은 아닙니다. 빛의 입자들이 망막에 맺어지면은 망막의 세포인 추체세포, 또 간체세포를 자극해가지고 빛의 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돼서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빛의 알갱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0이나 1로 된 디지털 신호를 모스보처럼 대뇌로 보내는 겁니다.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전기적 신호를 이제 유인물 이제 참고해서 보면은 추체간체 시세포를 자극하고 시신경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뇌 입장에서 보면은, 뇌 입장에서 보면은 뇌는 눈도 귀도 없는데 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이 정보를 해석해내는 부분이 대뇌 후두엽 부분. 거기에 이제 브로드만이라는 독일의 생리학자가 이렇게 뇌의 그 각 부분별로 어떤 기능학적인 부분을 이제 밝혀낸 사람이 브로드만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각 기능에 관련된 부분은 17번, 18번 영역이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에요. 대뇌 이제 뒤통수 옆 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맺어진 그 빛의 신호를 해석해가지고 영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그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려준 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각 전도로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해놨어요. 이제 이 그림만 봐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지나요? 외계의 빛이 아까 얘기했듯이 각막과 안방수, 수정체, 유리체, 망막을 통해 가지고 지나가지고 망막에 있는 시세포를 자극해서, 이 자극된 시세포는 또 망막의 10개층으로 이제 지나간 전기 신호로 바뀌어 가지고 그 전기 신호는 다시 이제 시신경 다발을 통해서 쭉 시세포 이제 전기 신호를 쭉 시신경 교차를 이루고 외측슬 상체를 지나가서 다시 시방사에서 뻗어진 신호는 다시 대뇌의 시피질, 이제 대뇌 후두엽 부분 17번, 18번 영역에 이제 딱 오게 된다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 전도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국가고시 시험에 늘상 이제 나오는 것이고, 뭐 이제 꼭 우리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기해부학 시간, 뭐 이제 안질환 시간에 또 여러 번 또 반복되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인간의 시각 기능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분류를 해볼게요. 선명하게 보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보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눴는데, 먼저 이제 선명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쭉 다뤄볼게요. 선명하게 보는 것은 굴절 이상과 조절 이상, 노안 교정, 요것을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초점을 이동시켜 가지고 이제 망막에 정확하게 이제 초점을 이제 가져다 놓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안질환의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굴절 이상만으로, 교정만으로 이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굴절 교정만으로 표준 시력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안과적인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제 언급해 있는 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내가 교정을 해도 간혹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안질환을 의심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표준 시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 시력을 이야기를 해요. 1.0 시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좀 시력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우리가 교정 최대 시력을 뭐 0.9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표준 시력 하면은 1.0 시력.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좌측 상단처럼 초점이 망막에 이제 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요를 정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측 상단처럼 이제 초점이 어긋나서, 그러니까 망막보다 이제 초점이 지금 앞에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시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밑에 우측 밑에 보면은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망막보다 한참 이제 뒤로 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시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교정 렌즈로, 근시안 같은 경우는 오목한 렌즈로 어떻게 해줘요? 이 상측 초점을 뒤로 멀리 좀 더 퍼뜨려 주죠. 그러니까 이제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발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을 뒤로 이제 멀게 이제 좀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볼록 렌즈로 수렴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뒤에 있는 상측 초점을 앞으로 당겨주는, 그래서 정시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굴절 이상 교정입니다. 뭐 이제 노안이나 조절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리는 우리가 이제 그 원시하고 노안과 조절 이상이 사실 최종적으로 보면은 굴절 처방값, 그러니까 이제 교정 렌즈는 볼록 렌즈로 다 같지만 이 발생하는 이제 요게 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르다 그랬죠. 이제 원시는 이 총 디옵터, 눈의 총 디옵터 양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디옵터가 이제 각막, 수정체, 유리체 전부 포함해가지고 이제 낮은 경우에 주로 이제 굴절 이상으로 판별되는 디옵터가 낮은 경우에 이제 원시라고 하고, 이제 조절 이상과 노안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굴절 이상이 낮은 건데 어디서 기인했냐? 선모체 근육의 문제로 이제 기인한 굴절 이상이 낮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노안하고 조절하고 또 이제 분류해서 이제 차이점 얘기하면은 둘 다 선모체 근육의 문제긴 문제인데, 노안 같은 경우는 뭐 40대 이상,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에서 조절력이 부족한, 선모체 근육이 힘이 딸려서 수축을 잘 못하는 경우에 노안이라 그러고,
나이대가 아직은 젊은 경우인데 수축을 잘 못해서 손모체 근육을 수축을 못해서 초점을 못 움직이는 경우, 요거는 이제 조절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시간에도 이제 분류해서 잘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7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시각 기능 분류에서 첫 번째 이제 선명하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시 계속 하는데, 눈 검사의 기본적인 순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이제 내용을 넣었는데, 보면은 눈 검사의 기본적인 요 패턴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안과병원 가면은 문진, 시력 검사, 외안부, 전안부, 시진이라는 건 눈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외안부, 눈꺼풀, 눈 각막, 결막, 그리고 전안부면은 이제 수정체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밝게 이제 조명 이제 키우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투광체, 뭐 유리체, 그리고 안저면 이제 망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막, 망막,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이제 쭉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검사 기본적인 순서가 문진, 시력 검사, 그리고 안에서부터 쭉 중간, 뒤에까지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 순서, 기본적인 순서를 지나가면서 어떤 증상,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증상과 필요에 따라서 각종 검사가 또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문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진을 해가지고 일단 시력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요. 시력 장애가 천천히 발생했는지, 갑자기 급진적으로 진행이 된 건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굴절 이상 교정을 하게 돼요. 굴절 이상 교정을 하게 돼서 단순히 이제 그걸로 이제 교정이 된다고 하면은 단순 굴절 이상, 그리고 노안, 이 부분에 해당되게 되고요. 하지만 안경으로 표준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각막 변성, 각막이 천천히 이제 볼록하게 되는, 수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뾰족하게 원추형으로 각막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원추각막.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도 이 수정체의 혼탁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 이제 개방각 녹내장, 그러니까 앞방각이라고 방수, 눈에 물 자체가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멀쩡히 뚫려 있는데 어떤 특정 그 기저질환 없이 원인 불명으로 해서 쭉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시세포가 이제 망가지고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제 개방각 녹내장이라 하는데, 안압의 이유가 거의 이제 크지만 안압 이외의 어떤 혈류적인 질환 부분도 영향을 요즘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원인 불명이라고 교과서에는 이제 쓰여져 있어요. 이게 개방목내장이 굉장히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시력이 떨어진다는 걸 거의 안과병원을 꾸준히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의 말기에 발견할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그 진행되는 그 과정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기간에 걸쳐서 어떠한 증상도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다른 시간에도 이렇게 별명을 언급했는데, 개방각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도둑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유리체 어떤 혼탁 물질이 생기고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또 혼탁이 또 진행되고 이러는 부분도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이제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당뇨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망막병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시력 장애가 오는 그 이제 안질환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통 왜 이런 안질환을 우리가 많이 배우냐 그러면은, 시력이 안 좋다, 시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오는 환자의 거의 90% 이상이 일단 요 맨 위에 있는 굴절 이상과 노안의 경우예요. 그리고 10% 미만의 환자가, 시력이 떨어진 사람이 10% 미만이 안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경사는 안질환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과 해부 생리학적인 지식 습득하고 알아야 된다
라고 많은 그 이제 강조를 했어요. 지금도 뭐 대규모의 리서치 기관, 뭐 가령 뭐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력이 안 좋아지면은 아직도 열의 7 이상은 안경원을 먼저 방문한다고 해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안질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제 더 잘 알 수 있겠죠. 다시 이어가면은 점진적으로 시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급진적으로 시력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통증이 있는지 또 충혈이 있는지 이 유무에 따라서 또 분류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각막의 문제인지 뭐 폐쇄각 녹내장인지를 또 분간해 냅니다. 보통 이제 각막의 문제나 건성한 포도막 이제 해당되는 안구 전면부 쪽에 이제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증과 충혈 등의 증상이 있어요. 이제 다른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안구의 전면부 쪽에 각결막 이쪽 그리고 앞포도막염 쪽에는 지각신경, 감각을 느끼는 안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통증과 충혈 느끼는 이제 이유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나 충혈의 어떤 증상이 없으면서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저 후방 쪽의 문제입니다. 유리체 쪽의 문제, 뭐 이제 망막 쪽의 문제. 그 후방 쪽에는 감각신경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이야기도 길어지고 글도 많아지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힘들어질 텐데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아직 그래도. 시간이 길어지고 해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8페이지예요. 8페이지. 눈알을 붙잡고 지탱하는 바깥쪽의 근육, 외안근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편안하게 보는 것하고 이제 관련성이 밀접한데요. 이 근육들이 원활하게 6개가 잘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균형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안구의 위치가 정렬을 이루지 못하고 외안근 이 근육들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되면 그래서 아예 그냥 한 외안근 중에 한 근육이 작동을 아예 못한다. 이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팔뜨기 눈, 사시라고 합니다. 사시. 그래서 사시 같은 경우는 눈알이 아예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외관상 티가 많이 나는 눈이에요. 사시는 어떻게 하냐? 병원에서 이건 수술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해결책이 없어요. 안경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잠복성 사시가 아니라 잠복성 사시, 즉 사위 얘기하는 거예요. 사위는 안경사가 양안시 검사 지금 이 과목에서 하는 지식과 기술 배워서 교정할 수 있어요. 이미 뭐 오래전부터 북미권 지역에서는 안경원에서 옵토메트리스트가 양아시 검사하고 사위안 판별해서 사위안에 맞는 프리즘 안경 처방 그리고 비전 세라피 등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 통해서 이제 배울 부분이 이제 이 사위를 검사하고 이 외안 근육의 어떤 밸런스 확인하고 근육의 힘 측정하고 이제만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이제 보완하는 렌즈를 써서 처방하는 것이에요. 국내에서도 조금씩 양안시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경화학과에서도 뭐 해당 과목 개설해가지고 많은 예비 안경사들을 교육을 해요. 사실 뭐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에서 양안시라는 과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실무에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기타 이제 제3세계 국가들도 그렇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 단순히 시력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걸 만족하는 건 더불어 가지고 안경 장용자들이 이제 안경 쓰는 사람 편안함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프리즘 안경이 처방이 필요한 정도의 양안시 이상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널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본인 눈이 또 왜 이렇게 피곤하고 불편한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왜냐? 이것을 뭐 안과에서든 안경원에서든 정확하게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이제 파악해내는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제 배우고 이제 이 기술 연마해서
실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양한시 이상이 있는데 불편함을 그대로 간직했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양한시 검사 제대로 받고 처방받으면은 그 안경은 그 안경사에게 어떻게 이제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겠어요? 절대적인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양한시 분야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블루오션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경학과 학생들도 이제 졸업하고 사실 뭐 3년 4년 이상 일하면 도수 검사 처방 조제 가공 뭐 이거 못하는 안경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양한시 검사 자신 있게 잘하는 친구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막연하게 어렵다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포기하고 싶고 뭐 이런 순간도 있지만은 본 교수는 이 강의 통해서 누구나 다 양한시 검사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해시키고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